안녕하세요. KB 골든라이프 신예리입니다. 오늘 사연은 참 공감이 가는 사연입니다. 저와 비슷한 사회초년생이 보내오셨거든요. 저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에요. 전쟁에, 인플레이션에, 부동산 가격까지 앞으로 미래가 두렵네요. 특히나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걱정이 커요. 집을 사긴 사야 할 텐데 제가 살 때쯤에는 더 가격이 올라 있겠죠? 저는 아직 연금 상품 가입을 안 했는데요. 문제는 노후를 생각한다면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게 맞는데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연금에 묶여있는 돈이 아쉬울까 걱정이에요. 노후 자금, 부동산 자금 따로 생각하고 연금 상품을 지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연금 상품을 언제 가입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. 그 마음 저도 공감이 좀 되고요. 전 완전 공감됐어요. 예, 거기에 진짜. 대해서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한 문제, 네. 시장이 과도하게 오르는 문제.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관련 자금을 적립을 하느냐, 아니면 네. 연금에 들어가느냐, 이런 문제에 관한 그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첫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.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네. 코로나 이전 상황에 통화를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부러져 있거든요. 이거를 좀 조정하는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. 금리를 올리면 시중 통화가 좀 줄어들거든요.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. 적정한 가격이요. 예, 현재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%고요. 네. 그리고 한국은 1.5, 정모? 유럽은 아직까지 제로금리죠. 네.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3.7 정도 돼요. 여기서 앞으로 금리를 좀 올릴 거예요. 올려가지고 시장에 과도하게 풀려있는 통화를 네. 적정 수준까지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할 텐데 과거에 들어 금리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. 아, 근데 네. 그때 당시도 시장은 흔들렸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두 번을 빼놓고 네. 나머지 부분은 네. 미국 S&P 500 기준으로 네, 네. 정상 시장을 찾으면서 다 시장이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, 우상향이요? 예, 최근에도 보면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금리장이 있어요. 네. 그때도 실제적으로는 일정 기간 이후에 네. 수익률이 한 9% 이상 이렇게 나오는 정상 시장으로 회귀를 했거든요. 인플레이션은 적정 가격이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네. 일종의 조정 장치다. 걱정하지 마셔라. 걱정하지 라고 마셔라.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센터장님, 예.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올라버리면 그렇죠.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?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올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가격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죠. 그렇죠. 예, 그게 제일 커요. 내 집 마련이죠. 그쵸, 이 내 집 기회는요, 마련. 항상 네. 상존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내가 돈이 있던 없던 간에 네. 기회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. 두 네. 가지 팩터인데,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네. 적절하게 저축을 잘 해서 네. 적립을 해놓고, 네. 그리고 전에 말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네.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놓는 거예요. 내 가격이 빠지는 거죠. 내 네. 돈이 빠지는 걸 좀 막아놓고요. 잘 아시겠지만 주택 관련 저축이 있어요. 아, 청약 그 저축 청약 같은 거. 관련. 네, 그런 네네. 저축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대부분 보시면 가입 안 하셨어요. 그렇죠. 엄청 많아요, 사실. 가입을 안 하시고 네. 걱정을 하세요. 아. 근데 서울 기준으로 볼게요. 서울 기준으로 네. 85평만 미터, 옛날 30평 30평? 기준? 네, 기준으로 네네. 보시면 네. 300만 원 넣어놓으시고 2년 정도 묵혀놓으시면은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. 세대주 네네. 기준으로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납입금의 있죠. 40%, 소득공제, 네, 있죠. 세액공제보다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. 소득공제도 받을 네. 수 있는 룸이 있어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는 항상 준비를 하셔라. 자금을 적절하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에 저축을 하시고 주택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상품을 넣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. 준비하셔야죠. 준비를 예, 해야죠. 맞습니다. 근데 사실 20대 입장에서 볼 때는 연금은 너무 먼 미래여가지고 지금 당장 약간 돈이 묶일까봐 걱정이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집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연금이 먼저냐, 주택 관련 저축이 먼저냐. 그렇죠. 네. 주택 관련은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연금은 나중에 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노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나중에 해겠지라고 하는데 네. 실제적으로 선진국 예를 보면은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. 바로 연금 준비를 하세요. 바로 예. 시작과 동시에 예, 그냥 부문율입니다, 탁 이거는. 넣는 거네요. 실제 이 트렌드는 주택 관련 자금보다는 네. 연금 상품이 더 우선시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 장점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, 알려주세요. 첫째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이에요. 세액공제. 보통 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생활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. 예를 들어 IRP를 1,800을 넣을 수가 있고요.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꼬박꼬박 넣으면 700만 원 정도가 생겨요. 5,500만 원 미만의 사회초년생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 중에 115만 원 정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115만 원이나요? 115만 원 네. 정도를 연말에 연말에.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더 생겨요. 두 번째, 네. 연금 상품과
일반 상품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일반 상품 정기예금 들어가시면 15.4% 네. 세금 떼죠? 그쵸. 예. 세금 떼죠. 뭐 좀 많이 떼니까 꽤 많이 그만큼 떼요. 내 네. 주머니에 들어간 금액은 적어지죠. 적어져요. 근데 네. 연금 상품에 적절히 투자해서 네. 이익을 내면 네. 이 이익 부분은 지금 받지 않더라도 네. 연금을 수급하는 미래의 시점에서는 아. 3.3에서 5.5 저율과세를 합니다. 이익된 부분을 지금 당장 떼지는 않기 때문에 네, 네. 이거를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겨요. 아, 다시. 굉장히 좋죠. 네. 예, 일반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가지고 연금 상품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. 연금 상품으로 집중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. 아, 그것만. 꼭 기억하시고요. 네. 그 세 번째는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조금 이제 같이 움직이는 용어인데 네. 퇴직연금의 중도유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네. 뭐냐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네. 무주택 근로자가 연금 가입자가 네. 집을 샀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. 아. 그러면 내 집 마련으로 적립도 해야 되겠지만 네. 어떻게 보면 연금에 다 넣으셔도 돼요. 뺄 수 있으니까 나중에. 그렇죠, 뺄 수 있으니까. 근데 요건이 맞아 예, 되겠죠? 요건은 맞아야 맞추고. 되겠죠. 그 부분은 네. 나중에 이제 저희 골든앱센터에 여쭤보시면 되고요. 네. 주택 관련 내 집 마련 저축도 하고. 적립에 필요한 투자도 하시고 네. 연금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. 음. 이렇게 말씀을 드리서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. 혜택도 예. 많고 집을 살 때 뺄 수 있는 돈을 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조건 일단 하면은 좋기는 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한쪽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음. 청약 관련 상품이랑 연금 상품이랑 둘 다 중요하니까 이분은 소액이라도 일찍 지금 바로 예.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으시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 오늘도 고민 해결해봤습니다. 참여하신 구독자님들과 그다음에 센터장님의 전문가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모두 골든라이프 하세요. 하세요.